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전기의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도이기 때문에 언니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실시되었는지를 그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 정치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국가에서 가장 중앙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텐데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그 옆에서 그 정책에 관해서 국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건의를 하고 결정하는데 보탬이 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서를 우리는 중서문화 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을 집행하는 총괄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 결정된 내용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부서를 우리는 상서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이 여러분 두 개지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부르고, 자, 상서성이 결정된 정부의 일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의 인사를 담당하고, 군사를 담당하고, 세금이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재판을 하고 외교일을 담당하고 공사를 하는 여러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끝에 다 부자가 들어가서 우리는 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을 하는 부서도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부서도 있고 구체적으로 6개가 있었다여 이성 육부라 부릅니다. 자, 두 번째로 왕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루는 왕의 오른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요. 세 번째, 고려의 공무원들, 관리들의 비리,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그 국가적인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단속하는 어사대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암행어사라고 불렀지요. 자, 네 번째로 화폐, 돈이나 곡식이 그러니까 국가 창고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삼사라고 부릅니다. 돈과 관련된 국가의 살림과 관련된 부서였다. 자, 다섯 번째, 국방 또는 군사, 나라를 지키는 그런 문제를 논의했던 도병마사라는 기관도 있었고, 자, 국가의 제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되는 규칙들을 만드는 식목도감이라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병마사 국방의 일을 담당한다, 병사를 담당한다, 식목도감 국가의 제도, 형식 등을 담당한다. 자, 이런 부서들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논의하고 제정할까요? 한눈에 봐도 국방을 결정하고 그 사회의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에만 있는 회의기구로서 아까 국가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했던 중서문화성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왕의 오른팔, 비서를 담당했던 중추원이 있지요. 자, 거기에서 높은 관리들이 여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합의하고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일하는 귀족들이 정치를 운영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정치 조직을 통해서 고려의 제도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 혼자서 모든 걸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귀족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다 봐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할 때 시간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이것만, 고려의 전기의 정치가 귀족 중심으로 왕 혼자서가 아니라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중서문화성이라는 중요한 부서의 관리들, 그리고 왕의 오른팔인 중추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구나라는 걸 여러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지방행정조직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방행정조직은 쉽게 가겠습니다. 왜 우리 요즘에 더우니까 비빔면 같은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유명한 비빔면이 오른팔로 비비고 왼팔로 비비고 팔도 비빔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몇 도로 나눴을까요? 5도로 나눴습니다. 만약에 고려시대 때 비빔면이 나왔다면 5도 비빔면이었겠지요. 자, 전국을 5개로 나눴고, 자, 그 다음에 지방관, 왕이 이런 지방에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지방관이 파견된 곳, 주현도 있었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라는 곳도 많았습니다. 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면 지방관이 파견된 그런 지역들이 대신 다스렸겠지요. 자, 그리고 지역 곳곳을 다스렸던 사람들, 지방의 행정,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장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리라고 합니다. 마을의 관리라는 뜻으로 지방의 일들을 꼼꼼히 수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종,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최승로라는 사람이 성종 때 시무 28조를 건의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때 시무 28조에서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주십시오라는 걸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했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고려시대 때는 5도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방관이 파견됐었다, 안 된 곳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의 속속들이 모든 일들은 향리가 했었다. 성종 때 그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자, 양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은 둘이란 뜻입니다. 뭐가 둘? 개가 둘. 자, 북쪽의 국경 지역에 있는 두 지역으로서 군사를 담당하는 지역, 그래서 북계와 동계라고 불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수도가 개성이었지요. 그리고 개경 말고 서경이라고 해서 평양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그 지역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동경은 나중에 남경으로 바뀌는데요. 지금의 서울을 말합니다. 이렇게 삼경,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중시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능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특수한 행정구역을 만들었습니다. 특수한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그 지역을 개발하고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행정구역입니다. 크게 향부곡과 소가 있었습니다. 자,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왜 특수행정구역에 살게 하였나? 이 사람들은 많은 양의 세금을 내야 했고,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나 그리고 만들어낸 물건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차별 대우,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게 했던 그러한 구역, 향과 부곡, 그리고 소가 있습니다. 향과 부곡은 다시 농사, 소는 수공업을 주로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방행정 조직도 끝났습니다. 고려는 전국을 5개로 나누고 북쪽에는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개의 계를 두었으며, 개경, 수도뿐만 아니라 서경, 평양과 남진영체, 동경, 지금의 서울을 중시하였고, 특수행정구역인 행정구역인 향과 부곡, 그리고 소를 두었다. 자, 세 번째, 관리, 공무원을 그 당시에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살펴볼 건데, 오늘날 관리는 공무원 시험을 보지요. 다른 방법이란 뭐 특채라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때도 공무원 시험을 봤을까요? 네, 봤습니다. 우리는 그 공무원 시험을 과거제라고 부릅니다. 아무에게나 과거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관리의 자제들, 귀족의 자제들에게만 그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능력에 따라 기회가 있다는 것일 텐데 고려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자, 우선 문과, 과거 종류에도 시험이 과거제도의 과거 시험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과, 이거는 뭐 관료들을 뽑는 거고, 두 번째 잡과, 잡과라고 해서 잡스러운 게 아니라 기술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 승과, 승은 스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 관리들을 뽑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무라는 것은 힘쓰다무, 그러니까 장군들, 군인들은 따로 과거 시험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전쟁이 났을 때 장군들은 누가 하나요? 바로 이 문과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한 문관 관료들이 장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거, 이 당시에 음서제라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음서제, 아이고 별표가, 자, 선생님 마음입니다. 엄청 별표를 크게 칩니다. 음서제라는 것은 그늘진 곳에서 뭔가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뭔가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거 느껴지나요? 자, 우선 왕족, 그리고 고려를 세울 때 공을 많이 세웠던 신하의 자식들, 그리고 5품 이상 높은 관리들의 자식들은 시험 없이도 관리로 쓸 수 있었습니다. 왕족,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는 귀한 족속이라고 해서 귀족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관리에 나갈 때 이런 특권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귀족들의 정치적 특권을 음서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 등용 제도까지 살펴봤는데, 이 당시는 농업사회였지 않습니까?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 그래서 어떻게 토지 제도를 이끌었나? 자, 토지 제도는 우선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관리, 공무원들을 레벨 18레벨로 나눕니다. 그래서 땅을 지급합니다. 전과 시로. 여러분, 저는 밭전자,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을 말하고, 시는 산을 말합니다. 임야, 그러니까 땔감, 그 당시에는 나무떼에서 불 썼잖아요. 그래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을 지불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 고등학교 때 더 중요하게 나오겠지만, 땅을 직접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원래 국가가 세금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 관리들이 대신 걷어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 이걸 우리는 전시과라고 합니다. 다시, 관리를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는데 몇 등급으로 나눈다? 18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 전, 그 다음에 땔감 얻는 땅 시, 이거를 지급하는데, 땅을 지급한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땅전자, 그 다음에 시는 임야, 숲을 말하는 시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무원 월급으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왠지 음흉한 기운이 도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늘의 냄새, 공음전도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5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에게 지급한 땅으로서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시과는 국가에 반납해야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음전, 높은 관리들에게 주는 땅, 이 땅은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음서제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고, 이것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자동으로 주는 토지, 게다가 물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특권을 주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귀족에게. 따라서 고려시대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지요. 자, 군사제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교육제도, 고려시대는 불교는 개인이 마음을 닦는 것에 중요한 종교,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유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최고 교육기관을 수도인 개경에 두었는데, 그 학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이 당시에는 국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 수도에 있었다. 유학교육을 담당한다. 쉽게 외우면 국자감을 거꾸로 하면
감자국, 감자국, 감자국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고 또 지방 곳곳에 향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천에도 인천향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려시대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살펴보면 귀족 중심의 정치였다. 그리고 지방을 5도 양계로 나눴다. 과거 제도도 실시되었는데 군인들은 따로 뽑지 않았다. 그리고 귀족이 과거제를 실시하지 않고 음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전시과라는 토지 제도가 있었지만 또 고위 관료들에게는 공음전이라고 해서 자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땅이 있었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귀족 그리고 귀족들 중심의 정치가 운영되었구나. 그들의 특권이 있었구나 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감작국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